만나고 나니까 K가 이 여자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게 무슨 제안이냐면 내가 그간 쓴 원고들이랑 앞으로 쓸 원고들 다 너한테 줄게. 너는 그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 그 스토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이 소설에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천이란 작가의 소설 K의 장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의 소설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간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했던 시리즈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현대문학의 핀 시리즈입니다. 익숙하시죠? 한국 소설, 특히 경장편을 많이 펴내는 그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천이란 작가의 소설 K의 장래입니다. 제가 메일로 이 책 소개를 받았을 때 담당자님께서 먼저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 읽어보고 대박이다, 이거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그렇게 환호하게 만들었던 이 책의 스토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한 여자가 기차를 탑니다. 기차가 평일이라서 전체적으로 좀 한산한데 한 중년 남자가 옆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빌리거든요. 그리고 둘은 그날은 별일 없이 헤어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여자는 핸드폰을 빌렸던 그 남자가 K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뉴스를 통해서 이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요상한 일은 요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이 발신인은 자신을 K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죽은 사람이니까. 저 같으면은 당장 무서워가지고 짐 싸가지고 엄마네 집으로 도망을 갔을 텐데 이 주인공은 또 대담하게 그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고 나니까 K가 이 여자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게 무슨 제안이냐면 내가 그간 쓴 원고들이랑 앞으로 쓸 원고들 다 너한테 줄게. 너는 그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 또한 당신이 가져도 돼. 당신은 나한테 얼굴이랑 이름만 빌려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인생을 맞바꾸자는 제안이죠. 여자는 받아들입니다. 진짜 약간 기묘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 후로부터 두 사람은요 15년 동안 같이 지내게 돼요. 이 K의 삶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딱 한 뼘 방에서 자다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확한 시간에 다시 뱀파이어처럼 잠들고 또 그 사이에 써낸 소설들을 계속 여자한테 줘서 여자는 그 사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요. 이 K의 어떤 행위 묘사들이 굉장히 좀 기이한 느낌을 주는데 뭔가 좀 카프카 소설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포소설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자, 이러한 와중에 이 소설의 첫 장면, 처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K의 두 번째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K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죽어버린 걸 여자가 발견하면서부터 이 소설이 시작돼요. 이 시작도 굉장히 묘하죠? 너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남겨진 시체와 남겨진 여자의 삶과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미지의 세계 속으로 딱 던져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의 전말이 뭔가 편을 쳐줘야 될 것 같죠. 사연을 파헤쳐야 될 것 같고요. K는 어떻게 두 번 살게 되었고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고 남은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거요. 그런데 이 책이 2장으로 넘어가면요. 돌연 화자가 바뀌어요. 이 화자가 누구냐? 바로 K의 딸입니다. 딸 역시 굉장히 명망 높은 소설가이자 교수로 지내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딸이 또 소설가니까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굉장히 또 비극의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딸한테 그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갔겠어요. 그죠? 그 영향력이 계속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딸은요 자신의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아버지에 대한 대화를 일절 거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에 이 딸한테 어떤 소포가 하나 도착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K가 일기처럼 썼던 원고 덤이에요. 이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갑자기 돌연 이 여자 딸 앞에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1장과 2장이 K를 중심에 둔 두 여자의 이야기로 벌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엮인 채로 3장까지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종결이 돼요. 네, 흥미로운 그 스토리 얘기는 들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소설의 몇 가지 특징,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눈에 띄는 장점은 일단 스토리겠죠. 그리고 그 스토리가 주는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 같은 게 있어요. 이 책의 모든 문장이 굉장히 어둡고 좀 축축하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컨대 이 책의 도입부부터 그런 분위기를 한번 싹 잡고 가요. 제가 요거 느껴보실 수 있도록 앞에 첫 페이지 한 2장 정도 읽어드릴게요. 나의 이야기는 K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으며 K의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누구도 두 번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K가 죽었다. K는 언제나 죽은 듯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던 아침에 K는 잠든 것처럼 죽어 있었다. 보통 그는 정확히 같은 시각에 침실로 들어가서는 같은 시각에 침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밤이 되면 방으로 들어가 아침이 될 때까지 결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방에서는 책을 읽지도 않았고 하물며 불을 켜는 일도 없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 옷을 벗고 이불 속에 몸을 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커튼을 뚫고 들어오는 아주 희미한 빛 속에서 다시 옷을 걸치고 방 밖으로 나왔다. 간혹 내가 조금 이르게 그의 방문을 노크하더라도 그가 예정보다 일찍 방을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 슬며시 방문을 열어보면 그는 흡사 한낮의 뱀파이어처럼 곧게 누워 잠들어 있었다. 한참을 지켜본다 한들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얕은 숨에 손가락을 대보지 않고서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9시경이 되면 시계도 없는 방에서 낡은 나무 옷장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 방에서 나온 K는 갓 잠에서 깬 얼굴을 검고 주름진 손으로 비비며 좁은 주방 한 구석에 2인용 식탁 앞으로 가 앉았다. 물이나 간 내린 커피 한 잔을 요청해 마시는 것 외에 K는 자신에게 다른 소용이 생길 때까지 나에게 완전히 무관심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유령처럼 여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까지 제가 2페이지 정도 읽어드렸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스토리와 분위기로 이 초장부터 독자를 휘어잡는다는 게 이 책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소설에서 주목해 볼 바는요. K를 둘러싼 두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제 남겨진 여성 둘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이제 K와 인생을 맞바꾸고 살다가 그의 죽음으로 돌연 혼자가 되었고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혼자 오롯이 간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명 소설가의 딸로 살면서 아빠에게 애증 같은 것을 느끼다가 돌연 아빠의 죽은 소식을 들은 이렇게 두 여자가 있는데 이 남겨진 두 사람이 K로부터의 어떤 거리감을 조정해 나가는 이 과정, 사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연은 다르지만 어쨌든 K라는 그림자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그 드리워졌었던 그림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이 허용 혹은 비허용하고자 했으며 K의 장래라는 이 사건 이후에 이 그림자를 어떤 식으로 안고 가게 되는지 혹은 떨쳐내는지 이런 개인의 심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과정을 뭐 탈출이라고 해야 될지 자유라고 해야 될지 성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였어요. 사실 이 소설이 스토리가 워낙 강해서 뭔가 K를 그 둘러싼 사건을 풀어 헤치는 쪽으로 사건의 전말에 자꾸 관심이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책의 진국이랄지 묘미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경장편 소설치고는 출판사에서도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까놓은 상태거든요. 저도 오늘 굉장히 스토리를 많이 말씀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 스토리가 매력이 있고 분명히 큰 무기가 되지만 그 스토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이 소설에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장점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세 번째 장점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핀 시리즈 모두가 갖고 있는 장점인데요. 표지가 정말 예쁩니다. 이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지가 이렇게 예쁜데 핀 시리즈에는 늘 이 표지 그림을 담은 엽서가 하나 이렇게 동봉이 되어서 와요. 그리고 이 표지 작업을 해주신 아티스트 분의 설명이 이렇게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번 K장르 표지 작업해주신 분은 이현미 아티스트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본 핀 시리즈 표지 중에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거 그리고 한 명의 아티스트를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재미니까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다. 이 핀 시리즈 소설선을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6권 단위로 표지 디자인이 달라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는 다 단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비슷한 표지 디자인으로 묶인 6권이 또 한 시리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지금 6권씩 뭔가 디자인 요소가 좀 다르죠. K의 장르는 천선란 작가님 소설 그리고 이서수 작가님 소설과 지금 한데 묶여 있고요. 후에 또 3권의 소설이 더 나오겠죠. 이런 재밌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45번째 소설 선일한 작가님의 K의 장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력 포인트, 재미가 정말 많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뭔가 되게 긴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들어갈 땐 너무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터널이었는데 쭉 걸어서 그 그림자를 이제 뒤에 놔두고 빠져나온 느낌 같은 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이 주는 여진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책입니다. 천일한 작가님의 K의 장르였어요. 좋은 책과 작가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선사했길 기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